그나저나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 다른 얘기들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장이 워낙 아따 뭐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가 안 좋다 되게 안 좋은 보니까 것 같아. 예, 지금은 2% 정도 코스피 코스닥 다 나오고 있는 것 같네 마이너스로. 네네. 예. 이 정도는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시작 계속 전에. 개파락을 2% 정도 하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죠. 뭐 1년에 몇 번 없는 상황이죠, 사실. 예. 오늘 역대급 하락이 나올래나요? 그래서 이제 전저점이 2,540 정도 되거든요. 전 저점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어쨌든 오늘 지켜줘야죠, 사실은. 네, 거기가 또 붕괴돼 버리면 레벨 이제 한 단계 더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야간 선물이나 이제 MSCI 코리아 ETF 하락으로 좀 따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한 1% 정도 하락 출발하는 게 맞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도 뭐 계속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초가는 그 전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지금 2,540. 와, 2% 넘네요. 예. 지금. 네. 지난번 저점 부분에서 일단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뭐 일정 네, 이번 주 일정 정도 일정은- 한번 보면서 장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네, 그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사실 뭐 OECD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OECD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좀 예고가 돼 있고, 그다음 15일 날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날 뭐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날 누리호 2차 발사도 좀 있고, 또 중국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6월 16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호 이제 부총리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 날 한번 이제 부총리 어떤 발표하는지도 지켜보시고, 네. 17일 날은 이제 유럽에서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날 이제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날이죠, 토요일인데 중국의 이제 6.18 쇼핑 데이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일정들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은 2%를 다 넘겼습니다. 네, 마이너스 지금. 예상가를.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래도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앞에 5자를 찍는 6만 2천 원이야 지금. 예. 동시효과 기준으로만 보면. 금요일 날 이제 신저가 냈거든요. 52주. 그러니까. 한 3, 4주 전에 생전 주식 안 하던 우리 누나가 삼성전자 좀 들어간다더니 참, 큰일 났네요 우리도. 부추긴 건 아니지? 예? 제가? 하시라고. 저는 뭐 약간 했죠. 이 정도면 바다가 아니겠어 누나? 큰일 났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안 좋은 뉴스가 지난주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판 건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또 메모리 반도체 3분기 좀 수요, 이번에 좀 가뭄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가뭄이 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CPU가 원래 이제 가을에 나와야 되는데 또 연말로 연기됐나 봐요. 또 연기됐어요? 계속 지금 1년째 연기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안 되면 DDR5가 또 안 되는 거라서 여러 악재들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자, 이제 59분 지나 9시가 거의 다 됐고요. 2543 현재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현재 네. 코스피는 이제 2,542포인트, 53포인트 정도 이제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했네요. 851, 예, 2% 이상 좀 빠지면서 양시장 모두 다 급락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호가가 이제 나온 기업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2.5%,
네이버가 한 3% 가까이 빠졌고요. 카카오도 3%, 뭐 삼성 SDI도 2.3%.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일제히 2% 이상 급락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62,500원, 그래서 마이너스 2%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오르는 기업은 지금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지금 이제 대형주에서는 좀 오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누리호 발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가 0.2% 올랐고 방어주죠. 삼성화재가 0.5, DB손해보험이 0.1%.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방어주들은 좀 올랐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지금 SD바이오센스가 마이너스 5% 빠졌고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4%, 현대오토웨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죠. 여기도 한 3.6%, 하이브가 마이너스 3% 정도. BTS가 앨범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주요 이제 성장주 뭐 가릴 것 없이 다 급락 출발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뭐 코스닥도 지금 오르는 기업은 없고 좀 그나마 덜 빠진 기업이 메디톡스 정도. SFA랑 이제 메디톡스가 한 0.8% 정도 빠졌고요. 많이 빠지는 업체는 레고캠바이오, 뭐 안트로젠, 제넥신, 이오테크닉스, 원익QNC, 또 메가스터디 결국은 그 현우진 씨가 이제 은퇴한다는 은퇴한다며요. 그 소식이 나와서 와, 금요일날 폭락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도 지금 한 5% 이상 지금 그분이 급락. 뭐 연애 뭐 몇백억 버는 분 아니야? 연봉이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200억. 예, 연봉이. 아, 근데 그런 일타 강사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럼 위험할 수 어떻게 있겠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메가스터디가 예전에 그 현우진 씨 전에도 스타 강사가 있었는데 응. 이제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이직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때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현우진 씨가 다시 이렇게 세워버렸죠. 다시 유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발굴하는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네네네. 예. 그 이진들이 의미가 없나? 일타와 이타의 차이가 너무 예? 예. 너무 아니 뭐 그게 10% 20% 나는 게 아니라 뭐 10배, 20배씩 차이 나는 거야. 네. 교재만 뭐 100만 권씩 판다고 하니까요. 1년에. 그래요. 예, 교재.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우려감으로 일단 오늘도 좀 주가가 안 좋습니다. 네. 근데 뭐 메가스터디 같은 인터넷 강의가 인강 업체들은 딱 한 명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네요. 사실 어차피 사람들이 보는 거는 한 명만 보면 되니까. 옛날 뭐 학원들이야 다 선생님들이 다 학원 한 명씩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한 명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는 거 시스템이니까 그 한 명이 현우진 씨가 수학이죠 수학. 네. 네. 그렇게 잘 가르치시나? 자, 하여튼 그것 때문에 네. 가격 많이 네. 그죠? 뭐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 급락하고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한 2에서 3%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4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2,547포인트 이제 그래서 1.29% 빠졌고 상승 종목이 90개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좀 극도로 위축돼 있고 코스닥은 848포인트인데 마이너스 2.44% 21포인트 하락했고요. 그 하락이 1,378개 그리고 상승이 59개로 뭐 그냥 다 빠지고 있다고 그냥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 2,546인데 일단 오늘 거기를 이제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오전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역시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를 하는데요.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한 5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주로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282억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일부 한 500계약 정도 뭐 미미하지만 좀 순매수는 일단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뭐 거의 다 빠졌고요. 그냥 LPG 관련주, 뭐 가스 관련주나 정유 업종 정도가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보험 이런 거죠. 네, 사료, 보험 이런 이제 통신주가 좀 그나마 선전하고 있고요. 대부분 좀 급락을 했고
뭐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오늘 원숭이 투창 관련주들 좀 바이오 쪽 같은데 이쪽이 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원자력 발전주라든가 게임 업종, 뭐 여행 업종, 예,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뭐 2차 전지까지 그냥 뭐 사실 가릴 거 없이 그냥 거의 다 한 2% 이상씩은 네.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2.3% 네. 넘게 빠져있고 있네요.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전저점 뭐 깨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전저점은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550. 예, 2000 저번 저점이 2,546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예, 거의 거의 그 부분인데. 자, 그래도 또 우리 리포트 좀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리포트 보면서 다시 체크는 계속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나온 거 중에서는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현 연구원님이 이제 주간 자료를 좀 쓰셨는데 뭐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라는 이제 제목이고 중국 시장이 좀 하반기에 그래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일단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미국은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해서 이제 6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제 0.75% 금리 인상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40% 밑으로 좀 떨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고밸류 성장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더리움까지 지금 폭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뭐 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1970년대처럼 그러나 뭐 경기 침체까지 감소하면서 그때처럼 뭐 통화 긴축을 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때와 달리 부채 비율이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그냥 무작정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지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니까 이걸 잡는 방법은 공급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우디 가서 뭐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성사가 좀 된다면 이제 증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한 번에 에너지 가격 변곡 점이 좀 될 거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건 중국이 좀 괜찮다. 중국이 락다운 풀고 경제 재개에 좀 나섰고 경기 선행지수 고점이 중국 같은 경우 작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먼저 꺾여버렸죠 경기가.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빠를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플랫폼 기업 육성책도 발표를 다시 한번 했고 또 10월 당대 앞두고 이제 지준율이나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좀 단행해서 통화 정책도 좀 부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제 이제 5월달 데이터 보면 중국의 유동성 지표가 많이 증가는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양책 쓰기에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BYD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것처럼 중국 증시 흐름도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중국이 좀 그래도 좀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그 인플레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그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수혜받는 네.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이제 누리호 발사니까 이제 KB증권의 윤창배 연구원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우주 산업도 좀 계속 눈여겨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주에 쏘아올린 이제 작은 공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을 하면서 좀 네. 나비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자 러시아가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부터 철수를 발표를 해버렸고요. 소유주 로켓 통한 발사 일정도 다 취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주에서도 서방과 중국, 러시아 간의 이제 패권 구도가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이제 전쟁 과정에서 스페이스X가 그때 우크라이나 통신을 한번 좀 지원해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한번 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주 관련 예상 증액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혜가 옛날에는 이제 나사나 이런 이제 그 대표적인 공기업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페이스X가 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통한 전 세계 발사체 점유율이
현재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스타링크가 2,200대 정도의 위성 발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 스페이스 X 중심으로 좀 커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의미 있는 게 만약에 내일 모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이제 7번째로 발사체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또 우주 산업에도 이정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또 나사랑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협의 중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뭐 너무 단기 시각보다는 중장기 시각에서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KB금융의 이제 증권의 강선진 연구원님이 물론 이건 이제 해운 업종한테는 좀 안 좋지만 전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게 하나 있는 게 해운 그 북미 서부항만 작년에 정체가 너무 심했잖아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9일 날 그 LA 롱비치 항만에 대기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선이 109척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척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대기 선박이 이제 급격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것도 지금 적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 평소에 정상적일 때는 한두 척밖에 정박을 안 했대요. 이게 대기가. 근데 지금 20척이면 여전히 많은 거지만 과거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한 5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점점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좀 꺾이고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꺾이면 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LA 항구가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는 네. 조금 이제 공급망에서는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보면 2,540이 깨진 것 같습니다. 네, 네, 2,540이네요. 깨졌네요. 55포인트 정도 네. 지금 하락을 그리고 했고요. 코스닥도 845 정도로 개장 초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 네. 지금 네. 보니까. 심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이게 매도 주체가 그 외국인밖에 없는데 매도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예 뭐 이 심리가 얼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그냥 이제 쉽게 밀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씩 벌어서 좀 쌓아두면 하루에 그냥 확 날리고 네. 그런 시장이네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 뭐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안 좋겠죠.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지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게 대단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그게 뭐 직격탄이죠. 가장 뭐 핵심적으로. 설마 더 오르게 하겠냐 네, 이렇게 본 거죠. 더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를 아예 뚫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은 그래도 좀 낮아진 거거든. 네. 8.5에서 8.3으로. 네, 8.6이 갔으니까 아이고 이게 뭐. 근데 이제 문제는 6월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름값 때문에. 거기다 렌트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만 주면은 이게 대부분 반영됐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설득력이 있을 네. 텐데 그 범위 밖으로 가버리니까 네.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 다 틀렸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영했던 것보다 네.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75% 인상은 이제 없었거든요. 그 동안은 이제 음. 싹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빠르면 내일 모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0. 근데 0.75를 모레 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7월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물가가 예측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을 지금 못 잡으니까요. 저분이 썼네.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김한진 박사님 말씀 좀 듣지. 대표는 왜 주식 불매수를 했냐고. 김한진 박사님 왜 모셨냐 이거야. 전 풀매수 아니고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사실. 현금 보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예수금 들어오면 무조건 반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